안녕하세요. 맥케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캔서 엑서 합류 소식으로 캔서 문샷에 이제 정식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죠. 자, HL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네오콘 바이오의 시리즈 B 후속 투자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공매도 관련되는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이제 명절을 앞두고 거래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명절 앞두고는 이 거래량도 좀 줄면서 좀 한산한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9월달 들어서 미 증시 같은 경우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FMC 이후로 매파적 동결 이후로 이제 주도주들이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분위기들이 계속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이 0.63, 뭐 장중에 1% 넘게 빠졌다가 지금 좀 줄였고, 이 코스피가 지금 1.31% 하락하면서 여전히 안 좋은 흐름을 어제하고 오늘도 지금 이어가고 있죠. HLB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3만원대 이제 지지 여부가 이번 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연봉이 나왔고요. 자, 오늘도 이제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추세 전환은 어제 이제 단기 이 파라볼릭자가 일단 바뀌었죠. 이제 그동안 좀 이어왔던 상승 흐름들, 이 흐름을 좀 깼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났던 이 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못 올라가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내려갔고 지금 다시 또 단기 추세가 바뀌는 어떤 지점에서 이 거래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무려 지금 오전장에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10만 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량은 작은데 다시 이제 프로그램과 공매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연속적인 어떤 이제 수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밑단에서 박스권이든 아니면 지리한 어떤 플래티언 형태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외국계에서도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3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오전장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죠. 3분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장중에 29,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이 캔서 문샷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3만원 부근까지 갔는데 오늘은 뭐 장중 흐름도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사의 흐름들도 그렇게 강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장에 이제 3만원대 회복 아니면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일단 지지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그냥 양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역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3만원 왔다 갔다 한 요 어떤 구간에서 추가 하락은 짧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좋은 곳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을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쉽지 않은 흐름들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 강보합세 흐름을 기사 영향으로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가 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서 문샷, 뭐 캔서 엑서 관련되는 부분은 이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이전에 합류되어 있어서 이제 알려져 있던 바였는데요. 이제 HLB도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항암제 라인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5월달에 ND 신청을 하고 7월 달에 파일링 넘어가면서 지금 본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CMC 인수에서 중국 쪽의 항서제약의 공장에서도 인스펙션에서도 특별히 지금 Q&A라든지 추가 레터 관련된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순탄하게 최종 허가까지 가는데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HLB는
이 캔서엑서 참여로 좀 더 이제 미국 내 여러 관계기관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열사 이제 파나진이 먼저 이제 멤버로 참여해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파나진과 HLB 두 개 회사가 이 암정복 그 사업의 진단하고 치료 영역에서 주도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죠. 자, 리보세라닌 외에도 이제 그 자회사인 이뮤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 교모세포종, 메르크세포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까티 같이 항암제 라인의 어떤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진양군 회장도 HLB 그룹의 궁극적인 경제 상대는 암이다. 항암제 라인이 뭐 가장 그 제약바이오에서는 신약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러면 계속 이제 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했듯이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이상 줄이겠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캔서 무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글로벌 빅파마인 뭐 다케다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HLB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참여가 긍정적으로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최근에 의료용제 대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테마를 한번 형성한 적도 있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닌데요. 네오켄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기술 출자 관련되는 전문 기업이 있죠. 기술 출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내에 보면 이제 국비로 이제 국연 출연해서 연구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 30개 정도 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키스티가 기술 출자를 했죠. 그래서 뭐 키스티가 직접 뭐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3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뭐 하든지, 이게 이제 기술 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작년도에 시리즈 A로 45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시드머니 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C, 그 다음에 IPO를 하기 전에 이제 프리 IPO 자금, 요런 식의 어떤 자금 유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40억 유치했을 때 어떤 기업 가치 관련되는 부분 대비해서 1년 사이에 이번에 시리즈 B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전체 지분을 받는 게 아니라 지분을 투여할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하면 이제 이거 곱하기 전체 비율을 하면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리즈 B를 받았을 때 몸값이 2배 정도 증가됩니다. 만약에 이제 향후에 시리즈 뭐 C를 받았을 때 지분 가치를 좀 더 높게 이제 일정 지분을 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초기에 투자했던 이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HLB 쪽에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후속 투자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의료용 대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네오켄 바이오의 항정엽 대표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효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마 유래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HLB 생명과학과 이제 공동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용 대마 기업으로 향후에 주식 시장에서도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어떤 상장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지분 가치들도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타이틀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는 공매도 관련되는 토론회가 지금 열띠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시부터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과 이제 상장 주선인 선정 계약을 뭐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때 보면 이제 이전 상장이나 신규 상장이나 뭐 조항 자체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뭐 1조 정도, 그러니까 이전할 때 자기 자본 300억 이상, 그래서 뭐 이게 등치가 있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HLB 같은 거 같으면 뭐 조건 관련되는 부분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어떤 가장 큰 뭐 이유로 보는 게 뭐 주가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수급상으로는 공매도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서 숨기는 엮이는 뭐
이런 것보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공매도, 그 다음에 어떤 기업 가치가 훼손되어서 공매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나오는 공매도. 근데 이제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밑단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공매도라기보다는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뭐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급 교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공매도 거래금 자체가 올 초에 보다 지금 2배 이상 증가되어서 지금 FDA 관련되는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한 8개월 남은 입장에서 기업 가치의 어떤 기대가 보통 올라가게 되죠. 임상 1상, 2상, 3상도 통과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가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최종 ND 신청하고 최종 이제 퍼드 8종에서 내년 5월에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허가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프로세스에 특별히 좀 문제가 없고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로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되고 있는 부분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제 이게 적당한 어떤 이제 수급상의 정상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라고 지금 투자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도 진양훈 회장이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이전 이런 걸 할 때마다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더 늘어나는 희한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시부터 이 국회 토론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뭐 거래소 관련되는 분들도 나와서 그 토론이니까요.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제도 개선 토론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잘 아시는 정의전 이제 한국투자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 박순혁 작가도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제가 내용도 좀 살펴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열띤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 관해서 가장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그 불편한 생각들 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맞다 틀리다 하기 이전에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같아야 되는데 동질한 어떤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그간의 이제 제도권에서는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왜 당연한지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수기 작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산화 요구들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의 어떤 차별화, 상한 기간의 어떤 부분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부분과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바이오 관련되는 어떤 공매도가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아니면 주가가 밑단에서 지금 공매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나오면서 주가 상단을 막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어떤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는 말은 정착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도를 어떻게 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모든 종목에 오픈하려고 하면 이 공매도 상한이라든지 담보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수기 작성 관련되는 부분을 거래를 전산화 시키고, 그래서 누가 봐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뭔가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거래소라든지 금융당국은 이렇게 뭐 시시하면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회가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 관련 그 치면 아마 뜰 겁니다. 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수급의 영향들을 눈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매도가 장중에 계속 나오고 수기 작성이니까 이 부분들이 장중에 뭐 들어오고 나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알 길이 뭐 없을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들어온다는 말은 이 공매도와 연관된 어떤 물량들이 누르기성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에 단기적으로는 3만원대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